자,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삼국의 성립 첫 번째 시간 고구려 건국과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구려라는 나라 건국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고구려의 건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화라든지 교과서 혹은 여러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봤을 겁니다. 고주몽설화 혹은 고주몽 이야기를 다 들어봤을 건데, 고주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알에서 태어났고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성왕입니다. 동명성왕 맞죠? 자, 이 고구려를 건국하기 전에 원래 고주몽은 부여에 살았죠. 엄마가 유화라서, 유화라는 엄마 아래에서 부여에서 살다가 그 왕자들의 질투에 의해서 쫓겨났고, 그 쫓겨날 때 여러 세력을 데리고 고구려로 와서 고구려를 세웠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고주몽설화를 볼 때 고구려는 부여의 이주민과 압록강 토착민이 결합해서 만들어졌던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여의 이주민은 고주몽과 고주몽이 데려왔던 세력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압록강 토착민은 고주몽이 도망갔을 때 거기서 고주몽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될 겁니다. 이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기 이전부터 고구려는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고구려는 압록강 토착민과 그 주변의 부족들이 고구려라는 나라를 성립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고구려를 아마 고주몽이 흡수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고주몽은 고구려로 와서요,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하고 졸본 지방에 나라를 세웁니다. 이 졸본 지방은 부여라든지 여러 주변 세력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약간 척박한 지역이었습니다. 척박한 지역. 산에 있었고요. 높은 산에 있었고 척박했기 때문에 농사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나중에 점차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서는 어디로? 바로 국내성이라는 조금 비옥한 지역으로 천도를 합니다. 교통도 좋고 비옥한 지역으로 천도를 합니다. 계속 말하지만 이 고구려라는 땅은 매우 척박한 곳입니다. 왜? 한반도 북쪽으로 가면 날씨가 추워지겠죠. 중국 일대 거기는 약간 춥고 식량 생산도 잘 안 되는 곳이 고구려가 건국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변 지역과 정복 전쟁을 벌여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고구려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우리가 4명의 왕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 고구려의 성장 첫 번째 태조왕, 고국천왕, 위천왕, 조수림왕, 이 4명의 왕을 살펴보면서 고구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의 태조왕은요, 활발한 정복 전쟁을 펼쳤습니다. 옥저를 정복했고 요동을 진출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옥저 정복은 지난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옥저가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다. 언제라고 했습니까? 태조왕 시기라고 했죠. 태조왕 때 고구려가 옥저를 거의 정복을 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태조왕은 수많은 정복 경쟁을 통해서 고구려의 영토를 넓혔다. 자, 고국천왕은 왕권을 강화시킨 사람입니다. 고구려의 왕권. 자, 왕이 부자 상속을 구현합니다. 왕의 부자 상속은 뭐냐면은 왕이 죽으면 다음 왕위를 아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 아닙니다. 이때 고구려 같은 경우는 왕이 부자 상속이 아니라 왕이 형제 상속이었습니다. 왕이 죽으면 그 왕의 동생이 그 왕위를 가져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왕의 아들이 나이가 어리거나 세력이 약해서 힘이 약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이 고국 천황부터는 왕이 부자상속을 이루면서 왕이 죽으면 그 왕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것은 왕의 동생들이라든지 그 여러 부족들의 힘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족들의 힘은 어떻게 약해졌느냐? 바로 이겁니다. 부족적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부족적 오부. 원래 고구려는 독자적인 부족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하는 계류부와 그리고 그 왕 아래에 소노부, 전노부, 순노부, 간노부라는 이렇게 5개의 부족이 연합한 국가가 고구려였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맹왕국이라고 했죠. 이 5개의 부족들이 연합한 국가였는데, 자, 이 부족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죠. 이 계류부, 소노부, 전노부, 순노부, 간노부들이 모두 왕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국 천황 때는 이 5개의 부족을 모두 없애버리고 너희는 왕 아래 들어온다. 이래서 중앙, 동, 서, 남, 북 이렇게 5개의 행정구역으로 재편해버립니다. 이해가 갑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부족 이름을 가질 수 없다. 너희는 이제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그냥 행정구역으로 편성해서 너희는 왕 밑에서 왕의 말을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왕권을 어떻게 강화시켰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미천왕 보겠습니다. 미천왕은 낙랑군을 멸망시킵니다. 이 낙랑군은 뭐냐면은 고조선 멸망,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나라가 세웠던 한 9년이었습니다.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중국 한나라가 세웠던 9년이었는데 이 한반도에 있던 중국의 9년을 고구려가 마침내 몰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낙랑군의 멸망은.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소수리망. 소수리망이 중요한데요. 율령, 불교, 태학기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율령은 뭐냐면 일종의 법입니다. 법을 반포했다. 그리고 불교는요, 종교죠. 불교를 수용했다. 그리고 태학은 뭐냐면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학문을 정리했다. 자, 소수리망이 이렇게 법, 불교, 태학 이런 것들 만들면서 어떻게 체제 정비를 했다는 겁니다. 고구려의 체제 정비. 아시겠죠? 고구려의 체제 정비를 실시했다. 그래서 나중에 고구려는 이 소수리망 이후에 엄청난 발전을 구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기반에는 율령과 불교와 태학이 있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4명의 왕을 배웠고요. 자, 이 4명의 왕 이후에 고구려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죠? 고구려는 뭐 5개의 부족이 연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5개의 부족이 연합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계류부, 소노부, 전노부, 순노부, 간노부. 그랬다가 나중에 고국 천황 때 이 오부가 행정적 오부로 바뀐다. 아시겠죠? 오부가 동서남북중이라는 행정적 오부로 바뀐다. 그리고 나중에 고구려는 대대로 중심의 10여 등급의 관리를 편성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대로는 수상입니다. 수상은 뭐냐면은 왕 아래의 최고관리. 왕 아래의 최고관리. 그러니까 수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왕권이 강화되었던 시기에 이제 대대로 중심의 10여 등급의 관리 편성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대대로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제가회의라는 회의가 있었다. 제가회의라는 회의가 있었다. 이 제가회의는 뭐냐면은 이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바로 제가회의입니다. 이들 부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아까 전에 말했죠. 중앙을 5부로 나누고 지방을 5부로 만들었다. 이렇게 행정구역을 재편했다. 행정구역을 중앙은 5부, 지방도 5부로 만들었다. 하여튼 요 정도 내용으로 우리가 고구려의 공국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이 내용을 정리해서 사진을 찍어서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태조왕, 고국천왕, 소수리망, 제가회의. 태조왕, 고국천왕, 소수리망, 제가회의.